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분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인데요. 이인호 교수의 인터뷰를 뉴데일리에서 실었네요. 조문정 기자가 작성했는데요. 이 빨갱이들 역사전쟁이 이거 논평하려면 아주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알부민, 맛도 좋고 기분이 좋아져요. 건강에도 좋다니까. 남재미 원장이 뭐 텔레비에서도 많이 홍보하더군요. 이거에 대해서. 이봉규 TV에서 특별 할인한다니까요. 많이 전화하십시오. 맛 좀, 한 방울 더 있나? 맛있네. 인터뷰 기사지만 이인호 교수의 인터뷰에서 유평에서 다룹니다. 제목이요. 이종찬 그분 정말 이해 안 돼. 1919년 건국했으면 독립운동 왜 했나? 전곡을 찌릅니다. 부제목은요. 전부 이인호 교수가 말씀하신 거를 따옴표로 다른 겁니다. 1936년생 이종찬 광복회장 출생 당시 어느 나라 호적받았나?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 후손만 해야 한다는 전제 잘못. 뉴라이트로 규정하고 사퇴 요구하는 게 새로운 블랙리스트. 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은 역사 왜곡. 대한민국 토대 허물기 위한 종북 좌파의 작전은 현재 진행형. 이런 얘기인데요. 이인호 교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이 인터뷰 내용도 너무나 아주 제대로 짚어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저와 같은 해인 193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출생신고를 하셨습니까? 어느 나라 국민으로서 호적을 받게 되셨습니까? 역사학자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13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향해 공개 질의를 던졌다. 이 회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고 임시정부를 임의단체라고 폄훼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 등을 뉴라이트라고 규정하며 김관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명예교수는 김관장이 설사 뉴라이트라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뉴라이트가 종북 좌파, 소위 빨갱이라는 이들보다 못한 추방돼야 할 이들인가?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난리를 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라며 누군가를 뉴라이트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 새로운 블랙리스트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종찬 회장을 겨냥해 나는 정말 그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는 당시 일제의 호적을 받았다. 그때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었다면 우리에게 나라가 있었다면 왜 일제하에서 우리가 식민지로 신음하고 독립운동을 해야 했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가 1919년에 독립했다고 하지 않으면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그때 나라가 섰으면 독립운동이 왜 필요했겠냐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건국절을 따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사실 건국과 광복은 모두 대한민국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숙한 광복절이라는 말을 바꾸자고 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올해부터라도 광복절을 대한민국 건국 76주년, 해방 79주년 공동기념 8.15 광복절이라고 칭하면 된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식사에 이 한마디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질문, 답 이렇게 이어집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 독립운동가 유족들이 독립기념관장을 맡아온 관행이 깨졌다고 지적한다. 답. 독립기념관장은 독립후손과 후손이 맡아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 독립운동가는 신흥 귀족인가? 우리는 귀족제도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뤘다. 그런데 거꾸로 현대판 귀족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된다. 질문. 이종찬 광복회장과 좌파단체들이 김영석 관장을 뉴라이트라고 규정하는데 답. 김 관장으로선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김 관장이 설사 뉴라이트라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조차 없다. 뉴라이트가 소위 종북 좌파, 소위 빨갱이라는 이들보다 못한 추방돼야 할 일인가? 소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난리를 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누군가를 뉴라이트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 새로운 블랙리스트 아닌가? 다만 뉴라이트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낫다.
우리는 올바른 것과 역사의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굳이 right, left, new right 하는 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 역사에는 잘된 일도 있었고 잘못된 일도 있었다. 비극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다. 그걸 다 아는 그대로 봐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한다. 우리가 북한을 중심으로 역사를 봐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질문. 이종찬 광복회장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말하는 이들을 뉴라이트라고 규정한다. 답. 이 회장과 나는 집안의 연고가 굉장히 깊다. 우리 외조부가 이 회장 조부의 형제분들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그러나 나는 정말 그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 회장에게 묻고 싶다. 이 회장은 나와 같은 해인 1936년에 태어나셨다. 당시 출생신고를 하셨는가? 어느 나라 국민으로서 호적을 받게 되셨는가? 우리는 당시 일제의 호적을 받았다. 그때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었다면, 우리에게 나라가 있었다면 왜 일제하에서 우리가 식민지로 신음하고 독립운동을 했어야 했는가? 우리가 1919년에 독립했다고 하지 않으면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만약에 그때 나라가 수립됐다면 독립운동이 왜 필요했는가? 이 회장의 종조부가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인 이시영 선생이었다. 그런데 이 회장은 그분의 업적은 깡그리 무시하고 1930년대 초에 돌아가신 친조부 이화영 얘기만 하면서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따로 행사를 열겠다는 사람들은 반역자들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무슨 설득을 하고 이견을 절충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역과 애국 사이에는 절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회장과 좌파들의 질문. 이 회장과 좌파들의 주장은 일제강점은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답. 사실 일제강점기도 종북 좌파 세력이 만들어낸 말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시대를 미제강점기, 대한민국을 미국의 괴뢰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시대에는 일제 실민 지배, 일제 시대라고 불렀지 일제강점기라고 부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우리를 점령함으로써 식민지를 삼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 지배를 사실로 인정하고 우리가 일제로부터 받았던 소름과 압박을 딛고 이렇게 훌륭한 국가로 성장했다고 나와야지, 일제 식민 지배는 무효이며 우리는 독립국가였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는가? 질문. 이 회장과 좌파 세력이 뉴라이트의 주장으로 규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어떻게 보는가? 답.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라고 엮인 사람들이 일본은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는가? 당시 식민지였던 한국이 일본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어야 일본이 발전할 수 있으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일제시대라고 식민지인 우리도 변화를 안 했겠는가? 발전을 당연히 어느 정도 했다. 근대화에서 우리보다 앞서갔던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근대화 물결이 들어왔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질문. 좌파 세력이 친일몰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 소위 기득권이라고 자신들이 규정하는 세력을 퇴치하고 나라를 뒤엎기 위해 친일을 내세우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제치하에서 산다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본다면 당시 나 같은 어린애도 친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 가면 황제폐하 만세를 부르고 창씨 계명을 해야 했는데 국민 전체가 친일파였다는 것인가? 유명한 사람일수록 일제에 협력하라는 압박을 강하게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 모두를 천편일률적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북한은 친일파를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에 민족의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난센스다. 공산주의는 당시 세계 공산당으로 결속된 조직이었다. 마르크스가 19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한 이후 한 국가에 공산당이 하나씩 생겼고 그 공산당들이 합쳐져 세계의 공산주의 구조를 만들었다. 당시 국가로서 권력을 가진 건 소련이 유일했으므로 소련의 공산당이 전 세계 공산당 조직을 지휘했다. 당시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부다나 정부 기관지 이즈베스차에는 예를 들어 당신 김일성의 나라가 독립한 것을 선포한다는 등 공식 문건을 싣고 김일성에게는 중앙당 서기장 스탈린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지령을 내리는 이중 구조가 있었다.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북한이 민족의 독자성을 가졌다는 것인가? 질문.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건 1919년 건국절인 듯하다. 답.
1919년 건국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일소에 붙이지 못하고 무슨 학설인 듯이 받아준 것이 처음부터 잘못이었다. 훗날 문재인 정권에서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한시준이라는 젊은 교수와의 일화를 고백하겠다. 한시준 교수가 당시 1919년 임시정부의 수립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수립이었다고 얘기했다. 그 교수가 제 학생이었다면 임시정부와 정부도 구분할 줄 모르느냐고 야단을 쳤을 텐데 젊은 교수의 기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교수에게 건국 6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다른 얘기를 들어볼 기회를 주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가 아니었다. 저쪽 종북 좌파 세력의 지령에 따른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한 동시다발적인 작전이었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지식 부족뿐만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토대를 허물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로 유치원생, 초등생 등 어린아이까지 세뇌하고 있다. 내 막내 조카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두 달 초등학교에 다니더니 이승만은 몹시 나쁜 사람이다. 국민을 많이 죽였다라는 얘기를 했다. 조카 손녀의 엄마 그리고 할머니인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토대를 허물기 위한 종북 좌파 세력의 작전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질문. 1919년 건국설은 왜 문제인가? 답. 1919년 건국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 출범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립이었다는 주장은 분명한 역사 왜곡이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몇몇 사람의 발언으로 달라지는가?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임시정부이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능을 내외로 인정받은 정식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수립됐다는 건 국제적인 공인이 필요하며 국가로서의 권능을 가져야 가능하다.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우리의 망명 임시정부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느 나라도 심지어는 임시정부의 우호적이었던 중국의 장개석 정부조차도 인정을 거부했다. 국내에서 일제의 압박을 받고 살던 한국 백성의 절대 다수는 임시정부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계승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계승했다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5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만든 나라다. 재헌헌법 전문이 제일 잘 만들어졌었다. 그걸 바꾸지 말아야 했다. 나는 헌법 전문을 바꾼 게 잘못이라고 본다. 질문. 애초에 건국절이 아닌 광복절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독립될 수 있었다며 해방 기념일인 8월 15일에 맞춰서 1948년 독립을 선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당시 5월 10일 선거에서부터 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이르는 힘든 작업을 8월 15일까지 모두 마쳤던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출범 당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4가지였다.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면 어감이 절과 다르니까 독립기념일이라는 명칭을 광복절로 바꿨다. 그래서 1949년에는 제1회 독립기념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 전쟁 중 어느 언론 대구 매일신문이 제2회 광복절 기념 행사를 제5회 광복절 기념식이라고 오보를 냈다.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해방 후 건국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질문. 1948년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답. 광복이라는 말은 애국투쟁, 항일 운동가들이 많이 썼고 우리 국민에게 익숙한 표현이다. 광복은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자주 독립을 이룬다는 의미다.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는 일본이 물러가면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는 줄 알았다. 진정한 광복이 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55년 8월 15일 광복은 해방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계속됐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건국절을 따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사실 건국과 광복은 모두 대한민국의 탄생을 의미한다. 익숙한 광복절이라는 말은 바꾸자고 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질문.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답. 올해 광복절부터 대한민국 건국 76주년, 해방 79주년 공동기념 8.15 광복절이라고 칭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식사에 이 한마디가 꼭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역시 우물쭈물하며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을 자꾸 빼는 경향이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식사에서 건국과 6.25 전쟁 부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독립운동, 항일운동은 독립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말한 뒤 바로 한미동맹을 언급했다. 비겁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게 우리에게 독립이지
다른 독립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인호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1936년생 이종찬과 동갑이시네요. 몰랐네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해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56년에 서울대 화학과 중퇴하고 미국의 명문 웨슬리대로 유학해서 한국 여성 최초로 하버드대에서 러시아 역사, 러시아사로 박사학위 받고 콜롬비아대 라트거스대 조교수로 있었고 고려대 서울대 교수를 지냈는데요. 러시아 대사, 핀란드 대사도 하셨죠. 건국 최초 여성 대사가 된 거죠. 그 이후에도 KBS 이사장 등 여러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존경하시는 분인데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인호 교수가. 맞는 말 아닙니까? 1919년이 건국했다면 그때 건국했는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왜 하냐? 건국이라는 건 나라를 세웠다는데 나라를 세웠는데 독립운동을 왜 해? 독립운동이라는 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건데 1919년 건국했다며. 근데 무슨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찬 이 회장이 이 양반이 그 할아버지가 이시영 선생인데 할아버지의 업적은 사실 건국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그래서 큰 일을 담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는 무시를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도 내놓은 사람이 하여튼 이렇게 이 DJ 쪽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파로 왔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 한 분뿐이 아니에요. 많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검증을 해봐야 돼요. DJ 밑에서 일했던 사람은 이게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이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땡깡을 놓는데 이분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거든요. 참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인덕이 없으신가? 그 친구는 훌륭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네. 근데 이런 사람인지 잘 모르고 아마 친구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독립운동가의 또 후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밑에서 보고 올리는 것만 보고 광복회장에 앉혔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죠. 알았으면 안 앉혔을 텐데. 그래서 인사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종찬 36년생. 와. 이거 엄청 나이 드셨는데 이인호 교수처럼 의연하게 연세를 드셔야지. 이인호 교수는 연세 많이 드신 다음에는 자문 역할만 하고 그러시 무슨 단체장 같은 거는 안 맡으세요.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라든가 대통령 자문 원로회의 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지 뭐 이런 무슨 뭐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 논쟁에 위급할 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인터뷰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도 오늘 이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공부가 되네요. 이런 공부를 해서 우리가 정신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전애들의 그 역사 전쟁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1919년이라고 자꾸 건건 왜냐면 이승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승만을 깎아내려야 좌파들이 정치적 자산이 커지거든요. 우파의 대장인, 우파의 시족격인 이승만을 깎아내려야 좌파가 말하자면 우월하다. 자기네 DNA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파의 DNA의 정점에 있는 이승만을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억지로 김구를 띄웁니다. 근데 김구는 좀 너무 거칠게 얘기하면 또 거시기 하니까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로 이 폭력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김일성한테 결정적으로 속았잖아요. 공보다는 과가 큰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보다는 공이 훨씬 큰 분이고요. 정반대예요. 왜 김구를 그렇게 그러니까 저쪽은 DNA가 이렇게 보면요 좌파들은 폭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택동 폭력, 스탈린, 김일성 다 폭력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를 뭐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몇천 명씩 죽였잖아요. 모택동은 3천만 명 이상 죽였잖아요. 그건 위대하게 봐요. 그 DNA가 있으니까 폭력하면 또 김구니까 외교력으로 독립운동을 한 그 이승만보다 폭력으로 독립운동한 분이 DNA가 피가 땡기는 거야. 그리고 폭력적인 소련이 피가 더 땡기고 폭력적인 김정은이 왠지 괜찮아 보이고 폭력적으로 사람 많이 죽인 모택동이가 위대해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주변의 측근들이 막 죽어나가 자빠지잖아요. 원인 모를 뭐 극단 선택으로. 그래도 눈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체팔이 하는 데는 또 그냥 태상병이 죽든 세월호가 뭐 어떻게 되든 뭐 이러면은 그 이태원 사고가 나고 이러면 또 그거 유족들을 꼬셔가지고 그거 파리를 합니다. 또 아주 징글징글한 놈들이에요. 이종찬 어르신 이제 그만 쉬세요.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이게 헛소리 좀 그만하시고 반성하라는 얘기 안 할게요. 어르신이니까 반성할 사람도 아니고 물러나세요. 빨리 그 자리야. 안돼 왜 늦음하게 나라를 이렇게 수세미로 만들어놔요? 왜 역사를 난도질을 해요? 왜 강도해요? 왜 역사 강도질을 해요? 왜? 빨리 내려오세요. 그냥 빨리 내려오세요 어르신.